밥상 뉴스. 네, 정은정 농촌사역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입학생 구하는 지방대학교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한창 그 대학 합격자 발표가 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방대학교에는 이제 합격한 신입생들이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게 발을 동동 구르는 대학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뭐 전국 거점 국립대학교의 그 총장들로 구성된 이 총장협의회에서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을 하면서 이런 지역대학의 정책을 촉구하는 청원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예. 예, 11일에는 부산 경남 사립대 교수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교수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까지 함께 이 지방대 문제 해결에 앞장서 달라라고 이렇게 각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예, 지방에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죠. 뭐 이 합격한 신생들에게 등록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요. 교수들이 직접. 합격해놓고도 이제 등록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지방의 한 전문대 교수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학기 내내 이렇게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는 영업사원 같다. 이런 이제 자조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야,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뾰족한 대책이 안 나왔던 건가요? 예, 뭐 결국 학령 인구가 줄어든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는 이 지방의 좋은 일자리 어떤 이제 살아갈 만한 공간이 아니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일 텐데요. 네. 잠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학연구소에서 2024년에 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 비율이 무려 34%라고 하네요. 그럼 2037년에는 83.9%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어떤 폐교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학교 1학년들인 2003년생들이 49만 5천 명이 태어났는데 전국의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34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시 지옥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훨씬 더 밀도가 셉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에 특히 소위 이제 인서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쟁의 압박들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지방대의 위기로 드러났지만 이제 이거는 지방의 위기이자 삶의 위기다. 그래서 보통 좋은 일자리로 이제 표상이 된다라는 건 뭐 이제 어떤 그 사내 복지가 잘 되고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또 다치지 않을 안전 이 두 가지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정부가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워왔냐면 이제 통폐합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의 어떤 거점 국립대학교와 중소도시의 국립대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와 그렇죠. 상주대, 뭐 강원대와 삼척대 이렇게 합쳐왔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바라면서 했던 건데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합쳐만 놓은 거고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는 하향 평준화됐다. 뭐 이런 이제 그 비판이나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고 또 한국의 어떤 산업 지도가 변화된 그 동반된 문제지만 지금 각 대선 후보부터 해서 또 역대 정부까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대응을 해온 면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다고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시민들의 시선을 보자면 능력주의와 이렇게 지방 소멸론으로 이렇게 그냥 환원을 손쉽게 시켜버리거든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공부 못해서 지방대에 들어가 놓고 왜 이렇게 눈만 높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지잡대라는 그런 멸칭으로 네. 이제 상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서울 가서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좋은 일자리를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수능과 내신 10에서 15%만이 수도권 대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대의 문제는 70%의 대부분의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방 소멸론도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 소멸론이 3만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농촌에서 3만 명이라는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이게 굉장히 이제 기초단체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권 중심적인 그 사고 방식인 거죠. 어떤 면단이라는 기초 어떤 생활의 공간들을 구축해 놓지 않고 오로지 어떤 대학의 진학률의 문제라든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 기초 지자체가 한 군에 한 고등학교를 그냥 거의 올인하는 구조거든요. 기숙사 만들어서 그 어떤 학교보다도 훨씬 더 센 입시를 이제 구축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또 지역의 인재들은 유출하고 그 학교가 좋다라는 소문이 나려면 서울에 대학을 몇 명이나 보냈느냐. 그래서 이런 악순환들의 고리를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지방대 문제가 지방대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재를 뭐 양성하고 지역의 자리를 잡게 할 건지 어떤 비전들은 내놓지 않고 이번에 이제 그 포항에 포스코 그룹이 지주사를 서울로 옮기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반대를
반대를 막 했거든요. 안 된다. 이 지방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한 번 더 들여다보면 포스코가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포항이라는 그래도 그 커다란 도시도 해결을 해오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대학교 어떤 신입생 충원 문제로 드러났지만 이는 지방대학의 어떤 징징거림이나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되고 조금 더 그 깊게 좋은 일자리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일했는데 이게 낙인이 아니라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게끔 육성을 해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거의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비전을 제시하고 뚫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 제가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학과 산학 연계가 돼가지고 취업이 보장이 된다면 누가 떠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울의 고통스러운 부동산을 감당하면서까지 서울로 그러니까. 올라오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양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여러 대선 후보들이 지방의 문제를 수도권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 지방대학의 위기, 이 사건으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와 함께했습니다.